자, 여러분, 지금까지 죄세 딜레마 게임은 이 스토리를 잘 감안하면서 경기자와 각 경기자들의 액션스, 그다음에 각 경기자들의 선호 체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슬라이드에서 이상의 내용들을 다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죄세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략형 게임의 형태로 묘사할 수 있다. 이 전략형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경기자들이 누구인지, 그쵸? 우리는 편의상 1번, 2번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1번 경기자와 2번 경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각 경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액션 또는 전략들을 나열해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구성 요소죠. 그래서 우리는 A1 또는 A2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썼습니다. 그렇죠? A1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자 1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액션 전략들의 집합, A2라고 하는 것은 경기자 2가 가지고 있는 액션들, 전략들의 집합. 따라서 동일하죠. Q 또는 F를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preferences라고 하는 것은 이 액션들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조합들이 총 4개가 있었잖아요. 그 4개에 대해서 경기자 1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경기자 2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런 선호 체계들을 표현해 주는 거였습니다. 총 4가지 경우,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경기자 1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바로, 자, 이 경우를 가장 선호하고, 그쵸? 왜냐면 이때 자기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파트너는 혼자 10년을 감옥에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두 명 다 모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물증이 없기 때문에 1년의 구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이 두 번째, 이 둘 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서는 둘 다 3년씩의 구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월스트한 경우는 경기자 1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혼자 범죄 행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침묵을 했는데 상대방은 배신했을 경우에 가장 월스트한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이 플레이어 1의 경기자 1의 선호 체계를 우리가 묘사해 준 것이죠. 자, 경기자 2도 마찬가지죠. 자, 경기자 2는 QF의 상황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QQ의 상황을 두 번째로 선호하고 세 번째로 선호한다. 자, 이것이 이상이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것을 이 전략형 게임으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주면 우리 게임을 전략형 게임으로 잘 묘사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게임을 조금은 더 우리가 보기 쉽고 또 편리한 방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선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보수함수 또는 효용함수로 인해서 이 선호 체계가 정확히 반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선호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페이오프 또는 유틸리티로 인해서 정확히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각 경기자들의 선호라고 하는 것은 보수함수 또는 효용함수에 의해서 정확히 대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기자 1의 경우는
Q, FQ라고 하는 이 조합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경기자 1의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은 FQ의 가장 높은 숫자를 배열해야 될 겁니다. 어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자 1의 효용함수는 이 QQ라고 하는 이 조합에 대해서 두 번째로 높은 수를 배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경기자 1의 효용함수는 FF라고 하는 이 조합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큰 수를 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자 1의 효용함수는 QF라고 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숫자를 배정해야 하지만 그런 유틸리티 함수 또는 보수 함수가 정확히 경기자 1의 이러한 선호 체계를 정확히 묘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기자 1의 보수 함수를 우리가 u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해 볼게요. 자, 경기자 1의 보수 함수입니다. 경기자 1의 보수 함수. 그렇다면 자, 위에서 대비해서 볼까요? FQ가 가장 커야 되죠. FQ로 했을 때 가장 높은 효용을 줘야 합니다. 보수를 줘야 합니다. QQ, 그 다음이 QQ, 그 다음이 FF, 그 다음이 QF죠. QF. 자, 그렇다면 경기자 1의 효용함수는 이러한 순서로 각 조합들에 대해서 숫자를 배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죠. 오더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임의의 숫자를 배정해도 되되 하지만 이러한 부등호의 순서가 만족되게끔 우리는 효용함수를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타이포입니다. 이건 2가 아니라 1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숫자로 배정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FQ에 대해서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배정하고 QQ에는 2라고 하는 숫자를 배정하고 FF에는 1이라고 하는 숫자, QF에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배정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러한 부등호의 식이 순서가 만족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경기자 1의 선호 체계를 이러한 유틸리티 함수, 이러한 유틸리티로 이러한 구체적인 숫자를 배정하는 함수로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선호 체계는 경기자 1의 선호 체계는 우리가 이러한 유틸리티 보수 함수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경기자 2의 페어프 역시 우리가 이러한 순서에 맞게 경기자 2의 보수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경기자 2의 utility는 u2라고 써야겠죠? u2. 자, 먼저 fq. 자, 경기자 2의 경우는 fq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기자 1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경기자 2는 침묵함으로써 경기자 2만 혼자 10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월스트한 경우죠. 따라서 경기자 1의 이런 경우와 동일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경기자 1은 여기다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칭하는 것이 위에 경기자 1의 보수함수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칭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U2.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둘 다 침묵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2라고 하는 숫자를 배정해 줄 수 있고 FF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위에서 1로 배정할 수 있으니까 1로 놓고요. 마지막 자, QF의 경우에는
경기자 1은 침묵이지만 경기자 2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정상이 참작돼서 집에 가는 경우니까 가장 좋은 경우죠. 이 경우는 우리가 3으로 배정해 놓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경기자 1과 2의 선호 체계는 바로 경기자 1과 2의 효용함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선호 체계, 각 조합에 대한 선호 체계를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효용함수 또는 보수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선호 체계를 동일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것이 이 전략형 게임을 조금 더 간편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런 선호 체계를 사용하는 것보단 이런 숫자를 부여하고 숫자의 대소를 통해서 각 조합들의 선호 체계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더 직관적이고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죄세 딜레마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자들, 액션들, 그리고 이러한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조금은 더 간략하게 이 게임을 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아래 나와 있는 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전략형 게임에서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뭐였죠? 경기자들이었죠. 자, 경기자들을 제가 편의상 적어놓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쓰겠습니다. 경기자 1이 여기 있다. 경기자 2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경기자 1번,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경기자들을 제가 여기다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자 1이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느냐? quiet, 침묵할 수도 있고 think,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기자 1은 아까 어떤 행위를 갖고 있었죠? quiet, think, 두 가지 액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표를 해석하는 방식은 경기자 1이 quiet도 할 수 있고 think,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기자 1이 가지고 있는 액션들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경기자 2는 여기 있으니까 경기자 2는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액션도 역시 quiet도 할 수 있고 think도 할 수 있다. 두 가지 액션을 다 묘사해 준 거죠. 자, 그렇다면 전략형 게임에서의 두 가지 요소가 다 표현이 됐네요. 경기자들, 1번 경기자와 2번 경기자가 있다. 그 다음에 각 경기자는 quiet, think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자 2 역시 quiet, think를 결정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선호 체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선호 체계요. 자, 보시면 바로 이 utility 함수, 이 보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숫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이 네모칸의 성격은 뭡니까? 이 네모칸은 1번 경기자가 quiet를 선택하고 2번 경기자도 quiet를 결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 안에 이 네모는 바로 QQ 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QQ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을 때 경기자 1이 얻게 되어지는 보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였습니다. 2. QQ일 때 2. 이것도 타이포죠? 고쳐주세요. 자, QQ일 때 2라는 숫자를 배정했으니까, 자, QQ일 때 경기자 1의 보수 2. 마찬가지로 QQ일 때 경기자 2의 보수는 두 번째 숫자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QQ일 때 경기자 2는 2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조합, 첫 번째 네모칸에는 QQ가 선택되어졌을 때 경기자 1의 보수, 경기자 2의 보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칸으로 가볼까요? 야, 여기에는 경기자 1은 Q, 경기자 2는 F를 했을 때 그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QF일 때 경기자 1이 얻게 되어지는 보수는 QF입니다. QF일 때
QF일 때 경기자 1은 0, QF일 때 경기자 2는 3. 따라서 0,3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죠. 자, 세 번째 칸으로 와볼까요? 이 세 번째 칸은 플레이어 1은 F, 플레이어 2는 Q, FQ 조합입니다. FQ라고 하는 조합에서 경기자 1은 3, 경기자 2는 0을 얻죠. 3,0을 여기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가장 마지막 경기자 1이 think, 경기자 2도 think, think 조합이죠. 자, think 조합에서는 바로 경기자 1은 1, 경기자 2도 1을 얻죠. 그래서 1,2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처럼 죄세 딜레마 게임을 전략형 게임으로 표현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묘사해 주는 것이 게임을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경기자들의 선호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각 경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 함수로 인해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경기자들과 각 경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과 각 조합에서 각 경기자가 얻게 되어지는 보수들을 바로 이 한 테이블의 형식으로 보여서 이 세 가지 요소, 경기자들, 액션, 그리고 각각의 보수, 각각의 조합에서 각 경기자들의 보수를 우리가 잘 정리해주면 바로 이것이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전략형 게임을 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묘사해 주는 것이 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이렇게 표로 묘사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게임이라는 걸 설명할 때, 전략형 게임을 설명할 때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렇게 각 세부 요소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 편하고 또 분석하기 편한 이 테이블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각각의 전략형 게임들을 각 게임의 구성 요소를 파악한 이후에 이렇게 간단한 형식의 전략형 게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을 전략형 게임의 간단한 형태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이 게임 이제 이해하셨죠? 자, 정리하자면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큰 스토리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우리는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전략형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다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들, 어떤 경기자들이 어떤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떤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략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경기자 1, 2번이 있고 각 경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액션들의 조합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보수들을 우리가 결정해주면 바로 각 경기자 1과 2가 가장 선호하는 조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가장 경기자 1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3이죠.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FQ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기자 1은 FQ를 가장 선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호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큰 숫자는 2예요. 2라고 하는 조합은 QQ 조합이죠. 다시 말해서 QQ 조합은 두 번째로 선호되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숫자는 뭡니까? 1이네요. 1이란 숫자는 F 조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FF 조합은 세 번째로 선호되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경기자 1이 가장 덜 좋아하는 것은 바로 0이라는 숫자죠. 0이라는 조합은 QF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경기자 1의 선호 체계는 FQ, QQ, FF, QF의 순으로 선호 체계를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경기자 2도 마찬가지죠. 경기자 2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것이죠. 3, 2, 1, 0 중에서 3이 가장 높은 수이기 때문에 3이라는 조합을 가져온 3이라는 숫자를 가져오는 조합은 QF.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은 2죠. QQ. 세 번째로 좋아하는 것은 1, FF. 가장 덜 좋아하는 것 0, FQ입니다. 따라서 경기자 2의 선호 체계는 QF, QQ, FF, FQ 이 선호로 선호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선호 체계입니다. 자, 이처럼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우리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이렇게 전략형 게임으로 묘사해 볼 수 있고 그 전략형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이 테이블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임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